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렵습니다. 시초가를 고점으로 해서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매도도 1조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워낙 또 환율이 높은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커요. 그런데 연중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그러니까 안 좋은 기록을 또 경신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리포트에 환율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담은 리포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BK 투자증권 정용택 상무를 연결해서 환율과 그리고 우리 산업, 반도체의 영향력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IBK 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정용택입니다.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끄적끄적하게 위에 달라붙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이유, 여러 가지 결정적인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환율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한 4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상수지나 금리차처럼 이전에 환율을 설명하던 요인들이 그 설명력이 떨어진 대신에 최근에는 주식자금 흐름이 환율을 훨씬 더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는 내국인의 외국 투자가 많이 주도했다면 2월 중순 이후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환율과 연동성이 높은 일본의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원화도 같이 절하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대미 투자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흑자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최근에 연준이 매파적으로 바뀌면서 미 달러화 자체가 강해지고 있는 요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높은 이유를 4가지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매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미 투자, 그리고 세 번째 엔화 약세, 그리고 연준이 매파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 영향, 이렇게 4가지가 환율을 지속적으로 위에서 끌어내리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반도체 산업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으로 호황을 보일 것이다라고 가늠이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향후 환율 변수 볼 때 어떤 부분이 결정적인 변수로 기억이 될까요? 예. 아마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도 여전히 원화의 약세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의 금리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아마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그 가능성보다는 아마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시장 금리 자체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지금 많이 좁아져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원달러 환율을 추가적으로 더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만 반도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투자의 계획이 상당히 앞당겨지면 아마 대외에 쌓여 있는 그 달러들을 국내로 가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환율이 수급에 의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환율 차이, 이런 격차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금리차 확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한 여력이 있다 보니까 달러가 외부로는 유출 안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환율을 떨어뜨릴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주도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달러 원 환율에 대한 전망 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용택 IBK 투자증권 상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흘러내리는데 여러 가지 조정의 빌미를 저희가 붙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또 환율이 높아서 외국인 매도가 나온 흐름들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첫 번째 아침 모닝 리포트를 좀 골라봤고요. 직접 쓰신 정용택 상무를 연결해봤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예, 어제 코스피가 7% 넘게 급락했는데 오늘도 2%에서 3%가량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상승으로 출발했던 양 지수가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도 하락, 코스닥도 낙폭이 깊은 상황인데요.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업종별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엇갈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반등해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엔스로픽과 함께 AI 관련된 엔스로픽의 AI 자체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생산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올라주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약 4% 가까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장 초반 삼성전자와 함께 발맞춰서 반등해주기도 했었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와 좀 다르게 그간 시장의 주목을 덜 받았던 업종들도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하락장이고요. 상승하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 붙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 올라줍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특히 금융업종, 필수 소비재 업종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쉬어갈 때 주목을 덜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도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금융업종, 4대 금융업종이 상반기 순이익만 11조 원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온 가운데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주목 이어갑니다. 신한지주가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KB금융지주도 2% 상승, 하나금융지주도 2% 넘게 오르면서 오늘 4대 금융지주가 함께 동반 상승 중에 있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금융업종이 시장 대비해서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셀트리온도 2%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오늘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또 경신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 셀트리온 3.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3% 넘게 오르면서 앞서 일라이릴리의 기술 수출 이전한 것에 대한 선거금을 수령했다라는 이슈 어제 붙었는데 오늘도 일단 3% 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제약바이오가 그간 반도체 투톱이 오를 때 주목을 덜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올라주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되고요.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 붙으면서 KTNG 같은 종목들도 1.4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가 주가가 엇갈립니다. 어제 현대차와 기아, 미국에서 판매량이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주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오늘 2.9% 가까이 빠지고 있고 기아는 0.69% 가까이 오르면서 두 종목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요. 그래도 기아 같은 경우는 장 초반 하락에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SOL이 1%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그간 주목을 덜 받았던 종목들이 좀 올라주고 있는데 어제 좋았던 화장품 업종은 오늘 쉬어갑니다. APR이 0.75%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업종 그 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43% 가까이 올라줍니다. 다만 함께 올랐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시스템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2% 가까이 오름세. 한국항공우주는 보합권이고요. 하나시스템은 2.7% 가까이 빠집니다. 오늘 삼성전기도 그간의 상승을 내려놓으면서 200만 원 선에서 이탈했습니다. 현재 시간 5.8%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LG이노텍도 2% 가까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8 관련된 모멘텀도 붙기 때문에 9월 달에 아이폰 18 출시를 앞두고 주가가 반응해 줄 수 있을지 잘 살펴보시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관련해서 잠정 실적,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SK하이닉스도 다음 주 금요일에 ADR, 나스닥에서 상장을 합니다. 이 이슈와 함께 다음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전략을 잘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합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더 좋지 않습니다. 낙폭도 더 강하고요. 4% 넘는 하락폭 현재 시간 가져갑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니에 투자를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오늘도 5% 넘게 빠지고요. 에코프로도 3.45% 가까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좋았던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아이패스 같은 반도체 장비주도
종목주들도 오늘 일제히 하락합니다. 어제는 원익 IPS가 더 크게 밀렸는데 오늘은 5%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 그래도 좀 지지를 받았는데 오늘 13%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제약바이오도 전반적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도 올라주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꽤 있었는데요.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이 된 이후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제는 무려 4% 넘게 밀립니다.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 같은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낙폭을 키우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적으로도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라주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자면 어제 주목을 받았던 엔터주, 그 안에서 콘텐츠주는 여전히 강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1%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지만 견조한 흐름 가져가지만 엔터 3사는 오늘 빠집니다.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각각 3%, 4% 밀리고요. 펄어비스 같은 개인주도 오늘 쉬어갑니다. 2.5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 안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가 2% 넘게 하락하고 있고 네이처셀, 실리콘투 일제히 지금 네이처셀이 4% 넘게 밀립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지만 화장품주 안에서도 오늘 빠지는 종목들이 꽤 많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어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었죠. 13억 달러 6월 달에만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붙으면서 화장품주가 일제히 올라줬는데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화장품주 그리고 여행주, 인바운드 업종까지 일제히 쉬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지수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7%가량 하락 중입니다.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트레이딩 뷰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 많이 보였는데 이와 함께 삼성전자도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었죠. 2% 가까이 올랐는데 이와 함께 지금 코스피가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7,628포인트까지 회복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장중에 5% 넘는 급락세가 붙기도 했는데요. 5% 가까운 급락세가 붙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조금 일어섰습니다. 3.3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 200은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은 기관의 순매수가 시장을 뒷받침해줍니다. 1조 원 가까이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래도 지수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1조 2천억가량 팔면서 이번 주 내내 연일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개장 직후보다 계속해서 조금씩 오름폭을 키워가는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도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개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중에 순매도에서 현재 시간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닥 지수도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160억가량 소폭 순매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상황과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KB증권의 리포트 눈에 띄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올랐다. 목표 주가 42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AI 투자가 더 확대가 돼서 메모리가 더 강할 것이다. 이런 게 이 리포트의 주요 골자였고요. 2028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메모리의 수요입니다. 우리가 메모리의 수요가 둔화될까가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된 적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의 데이터가 나올 때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KB증권에서는 메모리 수요 봤을 때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약 100배 올랐다라고 했고 지금부터 추정하기로는 5년 뒤까지 메모리 수요가 또 한 차례 100배 더 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더 붙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이후에 이만큼을 더 메모리 수요가 뒤에 더 붙을 가능성, 그 모멘텀을 장착했다라고 피력을 한 거죠. AI 투자 내 메모리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메모리 수요가 이렇게 는 데에는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AI 에이전트 확대입니다. 이 시대가 되면서 메모리가 더 한 3배 정도 늘어나고요. 또 자율주행이나 피지컬 AI,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 메모리 10배
더 수요가 붙는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투자 내 메모리 비중이 2025년 작년이었습니다. 14%에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50%로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전망 추정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 주가가 420만 원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 단서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290조 원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입니다. 이렇게 많이 튑니다. 468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치 나와 있는데요. 일단 올해 29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D램 가격은 200% 가깝게 추가적으로 오르고 낸드는 1년 사이에 225% 오르는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290조 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2분기 영업이익 이제 다음 주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잠정 실적 나오면 이제 바통을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영업이익 한 69조 원 정도 예상되는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입니다. 77%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3분기가 더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87조 원 정도 예상되는 바 영업이익률은 82% 정도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들렸을 때 어떤 포지션을 취해가느냐 각자의 선택이지만 오늘 아침 리포트에서는 또 목표 주가 올리는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 한번 인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도 자신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또 올렸는데요. 59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업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이제 시장은 또 한 번 HBM이나 그리고 메모리 경쟁력을 재입증하는 데에 초점이 쏠릴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같은 경우에도 잘 되면 매출이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ASP가 올라가는데 그 모멘텀을 톡톡히 받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업이 삼성전자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년 범용 D램과 HBM 매출과 영업이익은 업계 1위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지금 HBM만 보더라도 협력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구글과 협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엔비디아의 HBM4를 기반으로 해서 이 물량이 늘어납니다. 동시에 ASP 평균 판매 단가도 인상이 되면서 동시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 나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HBM4 다음에 HBM4E가 되겠는데 차세대 제품입니다. 이게 그 전반적으로 공정이나 여러 가지 베이직 다이를 봤을 때 긍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일단 일시 나노 D램으로 하는데 이건 공정입니다. 그리고 그 HBM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밑단에 있는 건 이제 베이직 다이라고 하는데 베이스 다이 같은 경우에 4나노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제품 전환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가 있는 게 기존 공정과 그런 부분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으로 전환되는 데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죠. 이미 어떻게 보면은 양산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 공정을 도입을 하고 베이직 다이 이런 부분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막 코스피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잡아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들로 차기 또 승부를 띄울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을 장착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오늘 좀 떨어지죠.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포트를 고르다 보니까 오늘은 의외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LS 일렉트릭이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33만 원으로 기존 대비해서 15.8%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근 이제 전선, 전력 이런 쪽으로 AI 시대, 뭐 에이전틱, 뭐 반도체 투자 확대 이런 부분 나오면서 전력과 전선 이쪽으로 조금 더 눈길이 가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도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흐름들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력, 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만큼 빅테크양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직류 데이터, 직류를 쏴버리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용 제품 이런 부분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괜찮은데 2분기 괜찮으니까 하반기는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의 2분기 신규 수주가 2조 원인데요. 이거 분기 최대입니다. 분기 최대로 고간이 확 쌓아져가고 있는 흐름들. 이게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 봤을 때 이제 3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게 봤을 때 연간 가이너스를 75% 정도 차지한 이제 달성했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한 긍정적인 지금 스토리텔링도 짜고 있는데 이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수주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매출에 인식되는 거 이제 리드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 1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이제 수주가 분기 최대가 나왔는데 이게 리드 타임이 1년이니까 이게 이제 하반기의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2분기 수주한 것들이 이제 3분기 그리고 4분기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 리드 타임 1년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러면 훨씬 하반기에는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을 보면서 LS 일렉트릭은 투자할 맛이 생기겠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은 한 7천억 원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1년 사이로 봤을 때 63%나 성장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데이터 센터양 수주를 봤을 때 괜찮더라고요. 50%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질 좋은 제품을 수주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하나를 팔더라도 제품 단가가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매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공급. 그러니까 어쨌든 공급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앞으로도 수주에 대한 그런 맛을 당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상황에서 3년 이상의 공급 슬롯 계약이 전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일감 수주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레퍼런스를 보유한과 동시에 그런 고간에 대한 긍정적인 뭐라 그럴까요? 누주 수적액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빅테크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핵심 파트너의 흐름으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우위를 향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고요. 성장 모멘텀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패턴으로 이제 그림도 이미지화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또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핵심을 좀 짚었는데 이거 그 골자만 좀 말씀드리면 기술주와 금융주를 함께 가져가는 그런 패턴이 앞으로 긍정적인 그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코스피 200의 올해 영업이익이요. 924조 원 정도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가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코스피가 7,700선 다시금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가거든요. 삼성전자 쪽에서 잡아주고 어쨌든 대형주에 대한 매력은 그칠 줄 모르고 이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7, 8월에는 있다라고 머니코드에서도 언급해드린 바 어쨌든 올해 영업이익은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두 종목이 있으니 비중이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익이 68%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한 630조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부 기업의 실적이 완전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 데이터로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630조인 68%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절대적인 실적으로 봤을 때 성장세는 이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 주가가 조정을 당하는지 아니면 이걸 딛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가늠자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면 기술주 말고도 금융주 섹터가 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 증권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반도체 효과 때문에 좀 싸 보이는 흐름들이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좀 그래도 고점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 간극을 어떻게 내가 잘 돌파해낼 수 있는지 이게 투자자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IT 변동성이 확대
확대가 되면서 보다 실적은 안정적인데 낮은 밸류 업종에 대한 종목 이런 부분을 잘 선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바로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기술주와 금융주를 잘 섞어서 가는 전략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전히 하반기에도 우리 시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안정과 밸류가 지금 낮기 때문에 저밸류를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대표적인 업종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 방어력으로도 괜찮고 이익 안정성도 담보되어 있는 바 금융주인 지금 해야 된다라는 전략이었으니까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증권주 하나 볼까요? 오늘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증권주 같이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움증권인데요. 이 새로운 정책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는데 55만 원으로 기존 대비해서 올려 잡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흐름 보시면 되는데 이익 괜찮고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새로운 수혜주다. 이게 제목으로도 적어놨는데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이 물리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데에서 초점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게 점유율 회복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매력적인 부분은 신규 자금 유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일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얻을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여기 경영진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의지는 피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은 16,500원 정도로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으니까 이런 모멘텀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작년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정책 모멘텀을 딱 받고 나서 튄 자리가 있는데 그 모습을 지금 코스닥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미래에셋증권은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이 받쳐주면서 코스닥이 뛸 자리가 됐다. 이제 준비 자세는 된 거죠. 그런 흐름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을 받쳐주는 부분이 이제 실적이라는 그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2분기 순이익이 한 5,311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컨센 대비해서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코스닥에 대한 정책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이익에 대한 순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함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올해 배당 성향 그리고 배당 수익률 한 6.4% 예상된다라는 점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좀 리스크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육군에 이 소형 무장 헬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최초로 엔진 결함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비행을 중단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내 소형 무기 헬기 납품이 지연이 되면서 그러니까 엔진 결함 영향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13%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JP모건에서 한국항공우주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내렸는데 24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낮춰 잡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형 무장 헬기 납품 지연이 되면서 이게 가이던스가 빠지다 보니까 연간 매출 그 원했던 그 선은 못 지킬 것으로 달성을 하지 못할 것으로 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한 5조 7천억 원 정도 바라봤는데 이게 깎이면서 5조 5천억 원 정도 내려왔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달러, 앞서도 저희가 정용태 IBK 상무한테 달러원 환율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런 시장의 방향성을 여쭤봤잖아요. 근데 워낙 약세 때문에 FA50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좀 상당합니다. 그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지화율이 60%밖에 되지 않는데 역시나 워낙 약세 이런 부분이 마진에 압박을 가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JP모건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컨센에서 한 34% 빠지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년 전보다 17% 빠지면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도 수출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 이런 부분은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FA50 전투기가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KF21이나 FA50이나 뭐 이집트, 페루,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국적 이런 부분에서 다국가에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협상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논의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데요. 가장 주가에 대한 촉매제가 나올 부분은 사실 하나 있습니다. UAE MOU 부분인데요. 이게 세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최대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사실 FA50 전투기에 대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 때문에
그 훼손, 스크래치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이익 성장 사이클은 좀 유효하다라는 전략으로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단 목표 주가가 깎였죠. 21만 원 내려왔다라는 점. 왜 그런지 이유를 밝혀드렸으니까 좀 옥석 가리기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코스피 1% 상승 반전에 지금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좀 오늘 낙폭이 좀 있죠. 코스피 대비. 전반적으로 변동성 파고는 꽤 큽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사이드카가 30번 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였습니다. 사이드카가 많이 발동했을 때가 그게 26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개월 내에 그때 28년도 26번 일어났는데 그걸 훨씬 넘은 겁니다. 30번 발동했으니까 우리 시장의 변동성 파고 굉장히 세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금요일 시장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다음 주 전략을 해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잘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은, 뭐 크게 변한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뭐 상당히 시장을 충격을 주고 했던 부분들이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블랙롤이라는 이제 세계 최대 펀드죠. 그죠? 자산 규모가 한 10조 달러라고 하니까 한 경 정도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재산이 7경인데, 그죠? 그 블랙롤이 이제 한국과 대만은 이제 이 우리 국가를 신흥국가라고 표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이제 그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만과 한국의 그 비중을 3월 달만 하더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비중을 늘려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팔지도 사지도 말고 그냥 간망을 하라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우리 시장을 딱 짓누른 부분이 뭐냐면은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이 뭐 좀 직격탄을 맞았잖아, 그죠? 그건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이 있는데 미국 시장의 그 공매도의 저성사자라고 하는 마이클 버리가 사실 이 마이클 버리가 어릴 때부터 조금 이렇게 눈에 장애를 안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 한쪽 눈은 자기 눈이 아닌 이런 부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클 버리는 항상 쇼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닷컴 버블 뭐 2003년도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2008년도 이럴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국 그도 두 번의 성공이 돈을 많이 벌었지 나머지는 뭐 테슬라도 뭐 쇼커버링 숏을 쳐서 공매도를 해서 그죠? 이때는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반도체가 너무 버버리니까 그죠? 이제 공매도를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완전히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어제에 미리 그죠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오늘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은 이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다소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뭐 어제 미국 시장이 바이오가 움직였다고 해서 아침에 바이오가 반짝 움직이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이제 이 매수 주체도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도 개인들이 아침에 들어왔다가 이제 좀 매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외인 매도가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이제 지금 현재 기관들이 좀 받아주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기술적 흐름을 보면서 다음 주에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고 오늘 삼성전자는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뭐 엔트로픽이 맞춤형 개발을 하는 칩 개발을 동시에 같이 공동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뭐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없지만 어떻느냐 지금은 좀 관망을 하면서 그죠?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지금 우리 지수를 7,500, 요 라인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버티고 있고 삼성전자가 버티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조금 빨간불을 켜면서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뭐 이 하이닉스를 통해서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구조를 잡아가지고 수익 구조를 많이 해서 뭐 레버리지를 좀 많이 쓰셨거나 이러신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다음 주에 7월 7일과 그저 7월 10일 ADR 상장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충분히 한 34만 원, 35만 원 정도는 터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ADR 상장하는 그 상장 가격이 255만 원이기 때문에 한 250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시도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역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이렇게 좀 몰려 있다 보니까 개별 성향의 종목들이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까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가장 핵심 키포인트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방향성 잘 누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나님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7월 전략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TSMC의 월간 매출 발표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동성 파고를 잘 넘어서 7월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전략 다음 코너에서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네,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2% 좀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따라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네요. 전반적으로 시장 전략 금요일 시장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시니까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매 확대에 대해서 요 며칠간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프론티어 모델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 분기점에서 계산하는 게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네. AI 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최근에 투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당연히 메타가 이렇게 컴퓨팅 파워를 외부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에 메타의 AI 수요가 강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메타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로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AI 모델 안에서는 좀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런 모델의 수요가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가 되면서 발생했던 투매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AI 수요 전체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또 계속 나오는 뉴스들이 결국에 중국 쪽에 아니면 되게 저렴한 AI 모델들을 섞어서 쓰면 비싼 모델만큼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 이렇게 최첨단 투자를 계속 하는 것이 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렇게 저도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AI 수요 전체적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이런 최첨단 모델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조금은 저렴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의 과정은 결국에 AI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좀 싼 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찾아보는 거죠. 다양한 방법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비싼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저렴한 것들을 찾아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AI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찾는 거라는 거죠. 수요가 있는데. 수요가 너무 강하니까 예. 너무 비싼 거를 아닌 방법을 찾아보는 방식들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AI 수요 자체는 진짜다. 하지만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는 조금씩 소비자들이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런 AI 전체적인 수요가 자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물론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은 최첨단 모델을 하는 메타, 하이퍼, 소위 말하는 하이퍼 스케일러죠. 네. 그쪽의 모델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자체가 투매가 나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전체적인 이런 확장성에서는 크게 아직 그런 워닝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좀 소가리를 했던 이유는 뭐 저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사이드카가 올해 들어서 30번 발동을 했더라고요. 2028년도에 연간 그 수치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수치인데 이거 봤을 때 변동성이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ETF가 그 영향을 촉발했다라고 하면서 금융 당국도 이제는 예의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두 가지 네.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비중이 두 종목의 비중이 50% 넘어가니까 네. 종목처럼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삼전 닉스. 예, 삼전 닉스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수의 반이 삼전 닉스인 상황에서 이게 또 다른 업종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반도체를 하는 사실상 맞습니다.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는 기업들이 이제 50%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변동성이 미국 증시나 다른 증시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의 특징이 대만 증시를 보면 대만 증시도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게 대만 증시도 TSMC가 40에서 50% 차지하고 있거든요. 비중이 그렇게 높고 또 IT 같은 경우는 80% 넘게 지금 대만 증시에서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AI의 비중이 높은 그런 국가의 지수일수록 변동성이 큰 건 사실이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네. 번째로는 또 마찬가지로 이 레버리지 ETF가 사실 개인들이 지금 수급을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외국인은 잘 안 사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뉴스 나오는 것처럼 뭐 연금이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고 정말 개인 비중이 오늘 굉장히 압도적이네요. 맞습니다. 예. 개인이 정말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사실상 ETF를 다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끌고 가는 수급장에서 또 ETF를 많이 사는데 그때 또 레버리지 ETF를 보통 거래 대금 비중으로 5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거래 대금 비중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레버리지 ETF를 또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냥 개인 수급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특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장에서는 개인이 끌고 가는 장이 맞는데 이 개인이 끌고 가는 장에서는 변동성이 레버리지 ETF를 많이 하다 보니까 클 네.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이 변동성을 즐기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지 막 올라갈 때 계속 사고 이러면 당연히 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심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떨어지고 있으면 아 내가 너무 잘못 샀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전적으로 저가 매수로 대응하셔야 되지 투매 아니면 추매 아니면 모멘텀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상당히 마음적으로 힘들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알을 좀 아끼면서 이렇게 증시가 급락하면서 발작했을 때 그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는 거. 그게 좀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 이후에 약간 좀 둔한 흐름들을 보였던 게 맞는데 고유가 고금리 이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 지표 발표가 또 중요했잖아요. 근데 예상보다는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주저앉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결국에는 고용 지표. 미국은 연준은 두 가지를 보잖아요.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의 고를 같이 가져가는 조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뭐 물가를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중앙은행인데 연준 같은 경우는 물가와 고용 두 가지를 다 달성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안 좋으면 연준은 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네. 수밖에 없고 결국에 최근에 나오는 모습들이 유가는 정말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70불 언더로 내려왔죠. 지금 WTI 같은 경우는 70불 밑으로 내려왔는데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결국에 금리가 왜 안 떨어질까를 고민해 보면 결국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걱정 하에서 유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금리가 안 떨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그런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것은 뭐 당연히 고용이라는 것이 실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좋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고용 지표의 악화가 상당히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췄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시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올해 연준이 동결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시장은 너무 강하게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인상 프라이싱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미 괴리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결만 하더라도 인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상을 다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인하 효과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런 고용 지표도 안 좋고 물가도 결국 유가 하락에 따라서 같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올해 동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두 차례 인상, 한 차례 인상을 연준이 하고 있는 것을 프라이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도하다. 오히려 완화되면서 좀 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팔아 그리고 그동안 소외됐던 대로 가자 그러면서 제약 그리고 필수 소비재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으려나 유틸리티 이쪽으로 좀 매수가 몰렸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지금 쏠림이 완화됐다라고 보시는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네. 한국 같은 경우는 키 맞추기는 가능한 것 같아요. 네, 키 맞추기는 가능한데 이게 순환매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최종 소비 국가입니다. 거기서 다 소비를 하니까 이제 IT가 아니고 뭐 AI가 아니더라도 다른 업종을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가 있는 게 아니라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미국의 순환매 과정에서 수혜가 누가 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 뭐 당연히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좋으면 한국 증시에서 좋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비하면 미국에서는 바이오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한국 증시 사실 좀 코스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약세를 보였던 것들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순환매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무 안 따라간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 너무 좋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너무 소외되었다 보니까 그게 다 결국에는 AI 반도체 때문이죠. AI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에 너무 투자를 안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 키 맞추기가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것들은 어디까를 본다면 돈을 버는 건 수출이거든요. 수출주기 네.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경기 민감주가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갈 수 있지만 한국은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AI 반도체 인프라 관련돼서 투자를 계속 하시되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못 따라갔던 네. 부분들이 좀 따라오는 모습들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증권주 사실 증권 강세 보였던 거에 비하면 덜 올랐거든요. 증권주 좋을 수 있고 또 조선방산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어닝에 비해서는 수급이 너무 안 올라오다 보니까 네. 안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키 맞추기는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안 가면서 다른 업종이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AI 인프라는 가되 결국에 키 맞추기 하면서 갈 것 같다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하나 짚어보자면 예전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경기 민감주였는데 이제는 경기 민감주 아닌 걸로 맞습니다. 그렇게 파악하면서 가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소외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글로벌 경쟁 업체 대비해서 밸류가 좀 높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IIT의 하드웨어가 이제 부상하면서 그쪽으로 쏠려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력기기 쪽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익 성장은 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때마침 오늘 좀 조정받고 있어서. 맞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AI 인프라라고 표현하는데 AI 인프라가 반도체, 전력기기, 그리고 IT 하드웨어, 뭐 기판 같은 것들이죠. 그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AI의 인프라인데 이 안에서 뭐가 더 좋고 안 좋고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안에서 로테이션이 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반도체가 가면 반도체가 넘어갔으니까 나머지에 따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저는 보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세 가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물론 그때그때 소외가 받을 수 있죠. 뭐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 IT 하드웨어 쪽에 가다 보니까 전력기기보다는 IT 하드웨어가 더 쇼트치가 강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그쪽으로 돈이 더 쏠려가는 삼성 전기 쪽으로 쏠려가는 모습들이 강하게 발생했던 것처럼 결국에 이 세 개 안에서 그냥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올랐던 만큼 결국에 세 개는 같이 가거든요. 안 올랐던 만큼 결국에는 키 맞추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반도체, 전력기기, IT 하드웨어는 같이 보시는 하나가 무너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 개가 동시에 같이 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동시에 같이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덜 올랐던 것들은 결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AI에 대한 수요
아니면 AI에 대해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 세계 동시에 망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같이 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덜 올랐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최근에 소외를 받고 있으니까 결국에 맞춰갈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하죠.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시장의 모습을 확 바꿔놓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있고요. TSMC의 월간 그 매출 변화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고 사실 7월 정리 전략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7월 전략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우리가 매크로를 왜 언제부터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매크로는 분기 말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결국에 분기 말에 왜 볼까? 우리가 매크로에 관심을 두는 시기는 언제일까를 보면 분기 말인데 그때가 왜 그럴까 보면 실적이 발표를 안 하기 때문이죠. 아. 실적 발표가 없을 때 항상 우리는 매크로에 집중하게 된다. 반대로 말해서 7월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특히 7월 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7월 말에 있죠. 7월 말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AI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표현하잖아요.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4개의 기업들이 결국에 AI 수요가 얼만큼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캐펙스 투자라고 하잖아요. 자본 지출을 어떻게 미래에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있고 또한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수요와 미래의 자본 투자에 대한 발표도 있을 거기 네, 때문에 네. 이 두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실적이 중요하지 매크로 크게 관심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AI 수요와 확인이 되고 캐펙스가 계속 되면서 삼전 닉스의 매출 특히 영업이 계속 올라온다면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래요? 실적이 잘 찍히면 실적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가격 대비했을 때 실적이 너무 좋거든요. 하지만 네. 가격이 계속 우리가 AI 수요 주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미래의 그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 산업이야 이렇게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 이익이 증가하는 거에 비하면 밸류에이션을 안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너무 것들 예민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런 상황에서 네. 결국에 우리가 실적을 보면 성적표를 받아오면 이제 마음이 약간 후련해지는 거죠. 얘는 잘하는구나 이렇게 네. 확인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실적 발표가 없는 기간에는 다른 것들이 이제 뇌피셜로 돌리는 거죠. 투자 이거 하도 될까? 얘네 수요 계속 있을까? 하지만 성적표를 받을 때는 성적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현재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최근에 삼전 닉스 많이 꺾이긴 했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삼전 닉스의 성적표를 확인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투자 계속해도 되는구나. 이런 확신을 걷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7월에는 실적에 주목하면서 최근에 좀 순환매를 많이 돌았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또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장이 보지 않을까. 저는 네. 7월 말 8월 초쯤에가 가장 좋은 환경. 특히나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런 AI 수요와 자본 지출에 대한 전망치들이 수정되면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7월 말 8월 초부터 다시 또 강세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6월 달에는 이런 변동성이 강했었고 약간 불안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7월 말 8월부터는 또 미국장이 다시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투자 계속해도 되는구나 이런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여름에는 더 지금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더 투자를 하시기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좀 더 특히 저는 7,500에서 8,000 사이를 정말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레벨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저도 지금 실적을 가정한다면 확실히 매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변동성 이슈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세를 보였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반도체 AI 인프라 중심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전력기기, IT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투자하시되 또 증시가 좋으면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부의 효과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부의 부의 효과 친구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가는 애들, 같이 가는 증권주 또 백화점주 이런 것들은 또 부의 효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AI와 함께 가요. 결국에는 끄트머리에 가면 순서가 다를 뿐이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네. 이 부의 효과 친구들도 같이 담아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AI로만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깨지면 같이 깨지잖아요. 지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생할 때를 대비해서 해지 전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너무 포트폴리오를 AI에 담아놓지 말고 다른 것들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 저는 방산업종은 계속 보셔야 된다. 특히나 방산업종이 전쟁이 끝나다 보니 좀 저렴해졌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네. 봤을 때 방산업종을 계속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국내 증시를 좀 벗어나서 봤을 때는 반도체가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이 어딜까? M7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까지 함께 포함한다는 이런 AI를 해지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미국 증시의 M7 아니면 나스닥 100 같은 경우를 좀 투자해 놓으시는 것들이
이런 AI에 몰빵한 투자는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약간 차원에서 분산 투자 차원에서는 이제 방산이나 이런 나스닥 100 아니면 M7 같은 것들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최근 이제 의기소침해져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매우 무더워질 텐데 그 증시는 또 불장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때 시원하게 날려면 지금 또 잘 또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함께 시장 풀이해봤고요. 너무 유익했고 앞으로 그런 패턴으로 한번 시장에 대해서 도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의) 시작과 함께 변동성이 심했던 우리 시장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미국은 반도체가 하락했지만 우리 시장은 다시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일본 시장에서도 키옥시아가 4% 넘게 오르면서 지수 반등을 주도 중입니다. 상승하는 종목 수도 장 초반 대비 늘어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다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83%가량 오른 7,78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거의 2% 가까운 상승세 붙고 있고요. 코스피 200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2.46% 가까이 급등한 1,24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낙폭을 확대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2% 가까운 하락폭을 가져가기도 했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2% 가까이 올라주면서 변동성이 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7,800선까지 회복해냅니다. 코스닥은 2.8% 가까이 하락한 842포인트 지나가는데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기관 1조 6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하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 외국인은 매도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옵니다. 개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오는데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손바뀜이 일어났고요. 외국인 100억가량, 기관은 16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544원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540원 선 내려왔고요. 1,539원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 4대 금융지주가 전분기에 이어 5조 원대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금융지주 전반의 업종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4대 금융지주 주가가 동반 상승 중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2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5조 5,66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2.1% 증가한 수치인데요. 코스피가 2분기 9,0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호황이 이어지면서 금융지주 순이익도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11조 18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KB금융이 작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신한금융은 5.5%, 하나금융은 6.8%, 우리금융은 0.2%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KB금융 주가는 2% 가까이 오른 16만 8,800원 선 지나갑니다. 4대 금융지주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는데요. 신한지주는 4% 가까이 오르면서 10만 6,200원 선 지나가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2.8% 가까이 오르면서 12만 4,200원 선 거래됩니다. 우리금융주지우 주가도 1.3%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금융업종 전반의 상승이 나타납니다. 셀트리온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고수익 신규 제품 비중 확대와 함께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은 2분기 매출이 1조 3천억, 영업이익은 4,3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7% 늘어나며 역대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주력 제품뿐 아니라 고수익 신규 제품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재편됐습니다. 신규 제품군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를 넘어섰는데요. 또 합병 이후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이 대부분 해소됐고 생산 수율 향상, 고원가 재고 소진 완료 등 원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점도 긍정적입니다. 향후에도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감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셀트리온 주가는 2% 넘게 상승 중입니다. 18만 8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의 상승이 나타납니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붙고 있는데요. 4% 가까이 오르면서 12만 9,500원 선 지나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약보합으로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 가져갑니다. 장중 상승해서 약보합권으로 내려왔고요. 140만 2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클로드의 개발사 엔트로픽이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자체 AI 칩을 만든다는 보도에 장중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엔트로픽은 최근 자체 AI 칩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 작업을 시작했고 잠재적 제조 파트너인 삼성전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2나노미터 제조 공정과 첨단 패키징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나노 공정은 프로세서 집적도를 높여 전력 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삼성전자가 엔트로픽의 자체 AI 칩을 최종 수주하게 되면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에 이어 새로운 빅테크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엔트로픽은 여러 칩 업체와 아직 논의 단계라면서 세부적인 설계 단계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이어 파운드리까지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향후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시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무려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전장 낙폭을 회복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간도 6% 넘게 오른 30만 3천 원 선 지나가면서 오늘 30만 원 선 회복에 성공해냅니다. 삼성물산도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현재 시간 기준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초반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5% 가까이 오른 42만 6,500원 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주가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4% 가까이 오르면서 일중 고점 부근입니다. 228만 4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장초반 흔들렸지만 이를 모두 만회하고 지금은 코스피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다시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심이 살아나는 걸까요? 장 막판까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주말을 앞두고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1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상승 전환되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200만 원 선이 위태롭기도 했었죠. 그간 많이 빠졌던 만큼 고수들 저가 매수세 붙고 있고요. 한편 6월에 반도체 투탑과 함께 상승 랠리를 달렸던 이 두 종목 오늘은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SK스퀘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230만 원까지 경신을 했다가 지금 140만 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 지금 고수들의 매수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SK스퀘어 관련해서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SK스퀘어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좀 담아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그 자리가 좋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고 요즘에 일본 증시와의 그 유사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죠? 일본으로 세계의 자금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고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 지금 투자 비중이 세계 최대랍니다. 역대 최대랍니다. 왜냐하면 일본 증시도 워낙에 좋기 때문이죠. 자, 키오시아 홀딩스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 1등이잖아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 1등인데 오늘 5% 넘게 급등하고 있죠. 자,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3%, 어드밴테스트는 0.31 마이너스, 무라타 제작소는 2.21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나라랑 오늘 똑같네요. 판박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 홀딩스는 급등을 하고 삼성전기, 주성 엔지니어링, 기판주랑 반도체 장비주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일본 증시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도 똑같습니다. 키오시아 홀딩스, 우리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키옥시아 홀딩스도 그렇고 월봉에서는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어서 지금 매수 타임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주봉으로 가보시면은 제가 이거 미리 그어놓은 게 아니라 이 며칠 전에 할 때 그어놓은 건데 지금 완전히 똑같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주봉에서 과열권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 10주선이죠. 10주선의 지지라인에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딱 오네. 여기죠. 그렇죠?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10주선의 지지를 받고 있죠. 지금 타이밍이 왔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이거 지금 그어놓은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지금 말할 때 이거 다 색칠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2026년도 3월 달에 이런 거 있었다고 그어놨잖아요. 그때 과열권에서 빠져나오면서 10주선에 지지받을 때 한 번 절호의 기회였고, 그렇죠? 이번에 또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10주선에 또 지지가 오죠. 똑같습니다. 지금 다 똑같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 일본에 있건 한국에 있건 기술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주봉에서 과열권에서 빠져나오면서 10주선에 지지를 받을 때 이것도 3월 달에 기회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형주일수록 이렇게 잘 맞습니다. SK스퀘어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SK스퀘어도 마찬가지죠. SK스퀘어로 정리해서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 종목이랑 다 똑같으니까. 월봉에서는 이격이 상당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어렵지만 왜냐면 이격이 크니까 밑까지 내려오면은 그거는 추세가 이제 훼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지금 똑같죠? 과열권에서 과열을 식으면서 벗어내려고 할 때 10주선의 지지 라인에 오고 있잖아요. 지금 다 매수 타이밍이에요. 위에서 보면 어느 정도 빠졌냐면 SK스퀘어가 고가상으로 지금 한 47%, 50%가 빠졌어요. 고가상으로. 50%가 빠진 폭도 있고 아까 말했던 그런 지금 기술적인 어떤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시가총액 상위는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SK스퀘어 지금 과열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타이밍도 괜찮다라고 매수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종목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사기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매도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보다 더 강하게 올라주면서 고수들 바로 내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기판 쪽은 답답합니다. 코리아 서킷과 대덕전자, LG 이노텍까지 오늘 밀리면서 들어와 있는데 잠시 후에 좀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장에서 뜨거웠던 하나오션 오늘 차익 실현 물량 출회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기판 쪽 관련해서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기판 쪽 전망이 앞으로 어떨까요? 고수들이 내던지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일본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무라타 제작소가 지금 빠지고 있고 삼성전기가 빠지고 있잖아요. 무라타랑 삼성전기는 그냥 쌍둥이입니다. SK스퀘어랑 SK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거랑 똑같이 무라타랑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분야에서 1등, 2등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키오시아 홀딩스가 한국, 미국, 일본에 있는데 왜 똑같이 움직일까요? D램, 낸드 플래시에서 다 1위에서 5위 플레이어들이니까요. 그 같은 우물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가 같은 영법으로, 같은 방향으로 헤엄치지. 그 우물에서 다른 방식으로 헤엄칠까요? 거기서 살려면 다 그렇게 적응을 했을 텐데요.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라타 제작소가 오늘 마이너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옥시아 홀딩스는 플러스인데 무라타 제작소가 마이너스니까 오늘 삼성전기도 지금 마이너스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도쿄 일렉트론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고 삼성전기도 이제 이 지금 뭐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어놨네요 또.
이것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홀딩스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네요. 월봉에서 이거 10개월 선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기회가 다 놓쳐요. 그리고 추세가 훼손돼요. 이런 것들은 주봉, 일봉 단위에서 매수 타이밍을 찾아야 돼요.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오고 있죠. 과열권에서 지금 벗어나면서 10주선이 위에 다가오고 10주선이 그어서 잘 안 보이죠. 지워볼까요? 여기 있거든요. 10주선이. 거의 10주선에 다가오니까 지금 밑꼬리가 조금씩 달리고 있죠. 삼성전기도 곧 매수 타이밍이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홀딩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이쪽 위주로 이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시죠. 휴장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기판 쪽으로 온다면 또 삼성전기, 그다음에 무라타 제약소가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기판주들도 곧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고 자기 차례가 오고 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니까 삼성전기가 못 가고 있지만 곧 턴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에 이어서 간밤 미증시 역시 대형 반도체 기술주 쪽으로 좀 빠지고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업종들 위주로 올랐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들 모두 강보합권에 출발했고 코스피는 현재 상승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낙폭을 키워가면서 2%대 현재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 흐름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크게 오릅니다. 3.8% 현재 투톱이 좀 투심을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고 다만 소부장단 안에서는 차별화된 움직임 종목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이 14%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간 못 올랐던 리노공업이 오히려 1%대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또 전기전자가 현재 2%대 하락하네요. 전력설비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LS 일렉트릭이나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오늘 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안에서 가온전선이 북미 AI 데이터 센터 수주 확대됐다는 소식에 어제 상한가 오늘도 4%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운송물류는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 2차 전지는 현재 하락합니다. 조선해양 어제 올랐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또 기계장비단 안에서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 안에서는 SM이 어제 크게 올랐었고 순환매가 돌면서 SM, JYP, YG까지 모두 동반해서 올라줬는데 오늘 또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오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님과 첫 번째 섹터 이야기로 반도체 관련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좀 최근 크게 빠졌습니다. 어떤 그 흐름을 좀 보면서 어느 타이밍에 좀 다시 들어가야 될지 갈팡질팡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크게 하락하면서 오늘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ADR 상장까지 앞두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일까요? 혹시 어느 타이밍에 신규 매수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반복돼서 얘기가 나오니까 잘 됐네요. 오늘 같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칠 전에 그 높은 곳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 아닌가요? 지금 그 삼성전자,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 드렸나요? 삼성전자도 고점으로 따져볼까요? 삼성전자가 6월 15일 날 38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따지면 한 몇 퍼센트 빠졌어요? 한 30% 이상 빠졌거든요. 고점상에서. 그럼 30%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보다? 그리고 만약에 30% 그 높은 그 고점에서 샀는데 거기서 만약에 신용미수를 지르신 분 있죠. 이거 마진콜 들어왔겠죠? 마이너스 30%면은. 그럼 이제 빚까지 지게 되신 거예요. 빚까지. 자기 원금 빠져나오고 계좌에 마이너스 된 거 있잖아요. 그거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용미수를 질러가지고 빚을 짓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저는 이제 제가 세운 기준은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뭐 이거를 따라 해도 되고 다른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열 나타내는 보조 지표를 하나 끼워 넣으세요. 뭐 MACD든 저는 RSI를 봅니다만 그래서 뜨거울 때 사는 게 아니고 과열권에서 벗어날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벗어날 때.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꼭 그걸 안 따라도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저는 두 가지 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과열권에서 벗어나고 믿을 만한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지지라인을 왔을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냥 아무데로 그냥 무지성으로 지르는 것보다. 삼성전자도 지금 기회가 온 거잖아요. 왜 저게 기회가 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2025년이에요. 무려 2년 전에 7월 달에
이런 모습이 형성된 다음에 20주선 위로 올라온 다음에 항상 10주선을 지켰어요. 지금 만 2년 동안. 그렇죠? 만 2년 동안 주의 종가상으로 단 한 번도 10주선이 이탈된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2년 동안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만 하죠.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과열권에서 벗어났죠. RSI가 70m로 내려왔어요. 60대로 내려오고 10주선에 지지받고 있죠. 이번에도 지켜진다면 이건 다시 한번 또 38만 원 향해서 가는 흐름이죠. 그럼 38만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본전 찾기 지금 갈구하시는 분보다 지금 30만 원, 29만 원 초반대에 사셔가지고 지금 주당 10만 원 이득을 보는 쪽으로 가는 마음이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삼성전자를 보여드렸지만 아까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다 보셨죠? 지금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주식들 이런 것들 지금 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네, 일단 현재는 SK하이닉스가 4%대, 삼성전자가 5%대 좀 올랐긴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만큼 지금이 기회다라는 부분 체크해봤고요. 다음 섹터 금융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실적 기대감 받아가고 최근 들어 좀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 금융 업종으로 현재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현재 제일 강하고 JB금융지주와 기업은행도 모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달 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은행주의 매력이 부각될 거다 이런 좀 증권사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금융 업종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험도 있고 금융, 증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쪽을 좀 가장 매력적으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제일 센 거는 지금 그 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토탈로 되고 있긴 하지만 골드만삭스처럼 어쨌든 은행, 증권, 보험으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게 나눌 수는 있잖아요. 지금 KB금융, 신한지주는 거의 신고가 수준이에요. 사실 금융주를 여러분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조금 그렇게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관심도에서 좀 멀어서 그렇지 KB금융, 신한지주 지금 몇 년째 오르고 있나요? 2024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3년째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KB금융 거의 신고가 수준이에요, 지금. 지난달에 신고가 같고. 그래서 지금 너무 세거든요. 신한지주도 똑같고. 지금 KB금융, 신한지주를 보니까 은행이 제일 강하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 삼성증권. 와, 충분히 쉬었다. 그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증권주가 5개월, 6개월 조정받아가지고 너무 좋은 자리였는데 은행주가 좋은 다음에 이제 증권보험으로 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증권주도 기술적인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 반등의 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증권주를 노려보셔도 좋고 왜냐면 9천을 다시 가게 되면은 또 증권주가 득세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보험주는 사실상 좀 관심이 좀 없죠. 삼성생명이야 이거 지분 때문에 오른 것이고 우리 사실 다른 것들 별로 관심 없지 않아요? 동양생명 이런 건 관심 없죠. 그러니까 이 생명 보험회사 아니면 손해보험사는 저런 삼성생명 같이 지분 가진 회사들 있죠. 아니면 삼성화재 같은 삼성 관련 쪽 아니고서는 증권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이런 지금 1등으로 나서고 있는 은행 쪽을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 타자인 증권주를 노려보시고 보험주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KB증권과 신한지주 현재 52주 신고가 거의 달성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봤고요. 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 증권 쪽에 키움증권 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 체크해 봤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다음 꼬마 버블도 한 가지 살펴보죠. 네, 오늘은 꼬마 버블 중에 폴더블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아이폰 울트라라고 내놓는데 그게 최초의 폴더블을 내놓는답니다. 근데 우리 삼성전자에 그 두 가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조개처럼 접는 거 있었고 책처럼 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애플은 지금 책처럼 피는 거 폴드형 폴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플립형 폴더가 예쁘긴 한데 그 보통 여자분들이 플립형 폴더였고 남자분들은 폴드형 폴더였잖아요. 근데 플립형 폴더 보면 그 예쁘긴 한데 그 가운데가 아직 힌지 부분이 완벽히 기술이 안 돼가지고 막 그 우글우글 접힌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봤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되게 작아요. 화면이.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이 좀 강조된 건데 애플은 폴드형 폴더입니다. 그래서 책처럼 피는. 어쨌든 근데 아이폰 울트라라고 나온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울트라라는 게 아이폰의 최상급 모델이거든요. 제일 비싼 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접고 피는 그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폰의 최상급 모델로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최고급 사양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플의 라인도 또 따로 있겠지만 삼성의 벤더가 애플 벤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하는 연성 회로기판. 그러니까 딱딱한 회로기판이 아니라 조금 유연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접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힌지 부분의 부품들도 그렇고 그런 부품주들이 조금 부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DKT라는 종목을 볼 텐데 이게 지금 사실 전장 부분으로 미리 떴어요. 자동차 전기장치 부분으로 미리 떴어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뜨고 거기다가 이제 애플이 이 폴드형 폴더를 출시하면서 만약에 이 갤럭시라든가 아이폰 부품주까지 이 순환매가 돈다고 하면은 모멘텀이 더해지지 않을까. 지금 뭐 삼성 전기도 사실은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날아가 버렸는데 사실은 삼성전기가 옛날에 언제 갔죠? 갤럭시 신모델 출시될 때, LG노텍도 아이폰 신모델 출시될 때 이럴 때 갔던 핸드폰 부품주 출신들입니다. 출신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지금 신분이 상승됐어요, 사실. 그런데 신분이 상승됐지만 옛날에 먹고 살았던 그런 것들에 대한 향수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향수라고 제가 그냥 재밌게 낭만적으로 표현한 거지 실질적으로 모멘텀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면 가을쯤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미리 여름쯤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핸드폰 부품주로도 또 삼성전기, LG노텍, 뭐 이런 DKT 아니면 힌지 만드는 것이라던가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잖아요. 우리 OIS라던가 손떨림 방지 뭐 이런 것들,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 부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DKT 같은 것들도 연성 회로 기판 관련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새로운 꼬마법을 살펴봤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울트라의 폴더블 폰을 내겠다라고 말하면서 관련된 부품 종목들, 상승 여력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 세워봤고요. 전략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150조 원 넘는 주식을 순매도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차익 실현에 나섰다. 하지만 증권가는 이를 한국 증시를 떠나는 신호보다 급등한 주가에 따른 차익 실현과 글로벌 자산 비중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매도 물량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여전히 높은 만큼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한 추가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율도 변수다.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 외국인은 환차손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매도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97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외국인 매물을 받아냈다. 가계자금과 퇴직연금, ETF 자금까지 증시로 유입되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개인 자금만으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를 계속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증시의 핵심 변수는 외국인 매도세가 언제 진정되고 개인의 매수 여력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네, 현재 삼성전자는 30만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도 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장중 저점 3.5% 약세에서 현재 2.82% 상승 반전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7,863선입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823선까지 내려왔다가 현재는 842선까지 되찾으면서 마이너스 2.75% 기록하면서 낙폭 줄이는 양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다라는 점, 낙폭 줄이는 흐름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금요일 시장 정리하면서 다음 주장 전략 챙겨드릴 텐데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정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만약 뭐 오늘 반등에 성공하고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의 어떤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이런 좀 하락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재료에는 이 정도에 빠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시장이 가늠할 수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이었구나 이렇게 좀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다음 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전자 닉스에 뭐 이제 뭐 재료들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먼저 맞았던 이제 이런 좀 조정도 좀 있었기 때문에 완연하게 좀 반등의 추세로 뭐 좀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밸런싱을 뭐 징글징글하죠. 리밸런싱이라는 이제 이런 단어가 언제 어디서 얼만큼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좀 매물을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따른 그런 우려가 상당히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환율도 이제 불편함을 넘어서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1,500원대에서 과연 밑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고착화되어 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내에 2번의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런 좀 재료들을 소화하는 와중에 이제 어제 또 메타의 또 좀 뭐 딴지가 또 한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왜곡된 이제 그런 좀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고 어쨌든 오늘은 반등의 첫날 바닥을 만들어내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이 바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뭐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들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반등의 형태가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극단적인 쏠림이 다소간에 완화될 가능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정도가 조금 덜할 뿐이지 쏠림을 아예 그냥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증권사에 있다 보면은 개인 고객들도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코스닥이나 주도주가 아닌 종목도 마이너스 40% 50% 빠졌는데 네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뭐 30% 이상 빠졌다면 굳이 이쪽에서 버티는 것보다 이쪽으로 빨리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매매가 또 일어나는 걸로 좀 봤을 때 시장의 관심은 여기에서 이게 좀 정도의 차이일 뿐 뭐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본적으로 AI 인프라에 속하는 뭐 반도체 또 뭐 전력, 에너지 뭐 이런 쪽의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동성의 가늠을 저는 이제 거래대금에서 좀 찾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거래대금을 한번 이제 보시면 5월 달에 이제 뭐 굉장히 쏠림이 좀 심했기는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양대 시장을 합치면 거의 80조에서 90조에 가까운 그런 좀 거래대금이 5월 달에 평균적으로 좀 잡혔어요. 근데 어느덧 코스피는 지금 40조대 그리고 코스닥은 7조, 8조 이런 정도의 수준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요. 기존에 이제 수익 난 분들은 그래 뭐 어디까지 빠지냐 한번 보자라고 버티고 있다는 거고 손실 나신 분들도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코스피에서 매도 자금이 코스닥으로 돌아가는 거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단기적으로야 조금 이제 그래도 순환매가 도나 이제 좀 온기가 확산되나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또 반대의 현상이 나오면 언제라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자금이 빠져서 들어갈 수 있는 또 쏠림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오른 주머니 왼 주머니 여기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저는 무조건 이제 신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신규 자금이 코스닥을 이제 우호적인 이제 그런 생각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인책이 어쨌든 이제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좀 나와야지만 근본적으로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잡히면서 지금 어떤 좀 좋지 않은 수급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코스닥의 목표치는 저는 뭐 7월 달에는 뭐 1000에서 1050포인트 정도 잡고는 있는데 그 이상을 바라보려면 역시 좀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표로 하는 이제 코스피 시장은 뭐 전 7월은 한 9,000포인트 정도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실적 시즌을 우리가 예상보다 좀 더 좋게 수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SK 하이닉스의 ADR이라든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어떤 신뢰성을 줄 만한 이제 그런 수준에서 시장이 소화할 만한 수준에서 매도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나온다면 저는 뭐 어렵지 않게 9,000포인트 정도는 7월 달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또 프리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주요 섹터들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는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고 하반기도 더 그럴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뉴욕 시장에서는 반도체 팔고 소외주 가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또 만스피 가려면 반도체가 안 도와주면 그렇죠. 안 되는 장이기 네. 때문에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여기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아무 얘기가 안 될 수준으로 지금 뭐 시장의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뭐 일부 뭐 뷰티, 그러니까 화장품 쪽이나 혹은 또 금융지주 뭐 이런 쪽으로의 강세가 조금 이제 분산되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 뭐 시장의 중심이 제대로 잡히고 너무 쏠리지만 않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야지만 시장이 또 방향성을 되찾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이런 변동성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또 이런 좀 주도주 쪽으로 가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좀 수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변동성에 묻히긴 했는데 아직 이 재료가 다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이 재료가 다 주가에 반영되지도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메가 프로젝트가 이제 또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좀 뭐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화면에서 나오듯이 이제 양대 반도체 총수와 함께 좀 프로젝트를 좀 구성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좀 뭐랄까 좀 정치색이 짙은 이제 이런 보도자들이 정말 자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매몰되신 분 그리고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도 좀 헷갈리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투자의 규모랑 시기랑 뭐 대상 효과 이런 것들만 우리는 매매나 또 투자를 할 때 생각하시면 되지 너무 이렇게 정치 논리에 이렇게 좀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생산 거점을 미국과 굉장히 줄다리기를 오래 했을 걸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내에 어떤 이제 큰 폭의 그런 좀 투자로 결정될 수 있었던 국내의 증설이 결정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면 국내에 증설할 수 있게 미국에서도 동의를 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반도체 부족 현상이 생각보다 더 심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럴 거면 빨리빨리 생산이라도 해서 부족하지 않게 공급이라도 해달라 이런 것들이 좀 기저에 깔려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나온 또 이제 뭐 메모리 3사가 담합을 했다든가 애플이 뭐 창신 메모리 중국 쪽에 뭐 메모리를 받아갈 수 있게 뭐 이렇게 뭐 미국 정부에 뭐 요청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면 반도체의 악재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도 결국에는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이런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귀결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었던 메타도 뭐 저는 좀 어이가 없는 이제 그런 좀 얘기였는데요. 뭐 컴퓨팅이 남아돈다, 캐펙스를 줄인다, 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 불과 5월 초에 메타가 했었던 캐펙스 증설을 좀 놓고 보신다면 어제 일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었는데 시장이 너무 이제 고점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좀 발작을 일으켰던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는 시각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쪽에도 굉장히 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 오늘 좀 낙폭을 많이 줄여내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뭐 두 자릿수 하락이 지금 뭐 약 보합까지 좀 올라왔는데 뭐 제가 여기 나오면 소부장 얘기 말씀드릴 때 수도꼭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이제 전방위 업체들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증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돈의 물줄기를 틀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이런 좀 반도체 소부장이 제법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메가 프로젝트가 이렇게 좀 돌아갈 경우에는 전체 규모는 거의 뭐 200조에서 300조 정도의 규모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간이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봐야 되는 그런 기간이긴 합니다만 소부장 업체 전반적으로는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옛날에 수도꼭지를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거의 뭐 펌프를 돌려야 될 정도의 또 증설 자금들이 소부장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변동성 구간만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난다면 다시금 예전의 속도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그렇게 본다면 뭐 반도체 빅2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전 뭐 변함없이 뭐 그 표현 제가 자주 쓰잖아요. 뭐 주식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두 개 한 절반씩 하셔가지고 딱 묻어놓고 뭐 내년 3.1절 정도 아니면 올 연말 정도에 오픈을 하셔도 적어도 시장에 어떤 소외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고요. 반도체 소부장을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일일이 장비들 뭐 또 반도체 8대 공정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장비가 얼마에 투입되고 이런 것들을 다 추정해야 되고 언제 또 얼마에 또 납품이 될 것까지도 추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높은 난이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소부장의 투자는 지금 정도의 가격대고 지금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소부장을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ETF들이 여러 개 좀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소부장을 공략하시는 방안이 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변동성도 줄이고 뭐 중장기 수익률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빅2 전자닉스는 여전히 변동성만 이겨내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면 순항을 할 것이다. 그리고 소부장도 좋을 것인데 여기는 특정 종목으로 가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소부장 ETF가 조금 더 효용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왜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병목 현상에 따른 투자 트렌드 이런 부분도 네. 잘 따라가야 되는데 뭐 반도체 데이터 센터와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전력 기기 전선 이쪽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공급이 안 되면 멈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자연스럽게 투자의 패턴의 가장 중심에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네. 지난주에 이제 주간 관심 섹터를 이제 전력기기 말씀드렸는데 주초까지는 잘 올라갔어요. 반도체가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이제 전력기기 쪽이 이제 시장의 어떤 주도주의 대안 역할을 해주면서 나름 좀 잘 버티고 좋은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만 어제 오늘 하락이 조금 이제 붉어졌다라는 게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2인자 넘버 2의 위치에서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신뢰성 굉장히 높고 큰 폭의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밸류 부담도 낮은 그런 상태고요. 메가 프로젝트 크게 본다면 세 가지죠. 반도체, 전력, 데이터 센터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축 중에 하나를 좀 자리 잡고 있고 말씀 주셨듯이 병목 현상 여전히 좀 심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약간 좀 변동성, 좀 하락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다음 주에 만약에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 저는 뭐 반도체에 버금가는 그런 속도와 방향성을 다음 주에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강조드린 포인트입니다. 반도체는 저는 어쩌다 보면은 과잉 투자가 언젠가는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과잉 투자가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요. 대형 변압기 3사는 아직도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그런 병목 현상을 짙게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증설 이후에도 추가 증설을 해야 될 만큼 지금 뭐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대형 변압기 빼고도 제외하고도 송배전 쪽에 어떤 메가 프로젝트 수혜를 좀 살펴보면은 역시 이제 전선 쪽도 또 중소형 변압기, 중소형 전력기기 쪽에서도 충분히 어떤 좀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고요. 수출 데이터가 또 증명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중소형 변압기 전선 쪽에서도 2분기 실적 기대해 볼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나가 본다면 이제 전 뭐 원전도 추가로 이제 뭐 건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셧다운을 앞둔 원전을 다시 재가동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책 입지, 뭐 보조금 생산 단가 이런 많은 것들의 좀 변수들이 이런 좀 신재생 쪽에 좀 복잡하게 좀 얽히고 설켜 있기는 있습니다만. 서남권 그리고 호남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이유 자체가 신재생을 통한 전력의 어떤 공급 이런 것들을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신재생 쪽에서도 뭐 저는 뭐 향후 방향성을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서 본다면 시장 반등 단기적으로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역시 대형 변압기 3사가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이고 이게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뒤에 있는 중소형 전력기기나
전력도 좋게 전선 쪽도 좋게 갈 가능성이 좀 있고 이것들이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고 난다면 저는 이제 이런 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 쪽도 좋은 이제 그런 좀 모멘텀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선호를 본다면 역시 대형 변압기 3사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랫단에 본다라고 하면 SK 이터닉스처럼 이제 전반적인 신재생 사업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전선의 좀 지표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는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만 지표성이 굉장히 짙은 가운전선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께서 좀 주목해서 보실 만한 이제 그런 좀 섹터고 종목군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는 이 와중에 그런 관심 포인트는 어떻게 찾으셨나요? 네, 일단 네. 뭐 그런 쪽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뭐 따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거와 이제 연동을 지어서 연관지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하락 변동성을 좀 낮춘다고 한다면 저는 피지컬 AI 이 로봇 쪽이 어느 정도 다시 빌드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젠슨왕 CEO의 방문 시기 이때 이제 화제성 때문에 엄청나게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빠져버린 이제 그런 상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인상 때문에 할인율이 올라가서 이런 고밸류 고 멀티플을 가져가는 뭐 바이오나 이런 로봇 이런 쪽에는 좀 치명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현시감을 줄 만한 그런 뉴스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한다라는 거 이후에는 사실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냉소가 좀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뭐 시장이 어떤 변동성을 좀 줄이고 난다라고 하면 저는 휴머노이드 특히 이제 피지컬 AI 쪽에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점점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다시 빌드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밸류 체인 확정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에서도 이제 좀 중소형 종목들이 이제 몇몇 좀 눈에 띄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하향 횡보를 저는 충분히 겪었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런 상황은 이제 민감도가 악재보다는 호재에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작은 재료들이 좀 중첩이 되면서 올라갈 모습이 조금씩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에 뭐 이제 병목 현상까지는 아닙니다만 어떤 이제 부품에 대한 확보가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3번째 버전이 이제 양산이 확장이 되는데 보통 이제 부품이 한 1만 개 정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정확한 생산량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부품 수급이 지금 너무 타이트하고 부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몇 대를 생산할지에 대해서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뭐 병목 현상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좀 공급의 부족 현상이 나오는 그런 시기에 초입 구간에 나오는 이제 그런 좀 코멘트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런 좀 빌드업을 해 나가는 데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실적 시즌을 앞두고 뭐 현대차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올해 현대차는 감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단이 좀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선제적으로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60만 원대에서 지금 뭐 40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느 정도 뭐 예상된 수준이 아닐까. 뭐 저는 어제 저점이 현대차의 당분간의 좀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 휴머노이드 시장의 패권은 뭐 기능이나 성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얼마만큼 이제 마켓시에요,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원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제 그런 결정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쪽에 있는 부품을 조금 견제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를 협력 회사들이 로보틱스의 밸류 체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어떤 자동차 부품사들의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우리나라 피지컬 AI의 좀 강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현대차 자체가 어떤 지표 역할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부품, 뭐 아까 나왔던 그림도 보시면은 좀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정말 핵심적인 부품은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현대차 그룹의 그런 좀 의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이 아무래도 이제 부품사의 최일선에 서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소형 단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SPG와 화신전공 같은 종목들이 새롭게 이 로보틱스 파운드리, 로보틱스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표 종목으로 할 것인가 중소형 종목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또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가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로봇 쪽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구나 호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반도체 그리고 AI의 어떤 전력 인프라에 이어서 좀 빌드업을 시작하면서 제법 이렇게 좀 반등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현대모비스, SPG, 화신전공까지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7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잘 또 따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픈AI의 라이벌인 엔트로픽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엔트로픽은 삼성의 최첨단 2나노 공정과 패키징 기술을 눈여겨보고 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칩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픈AI가 브로드컴과 자체 AI 칩을 선보인 데 이어 엔트로픽 역시 핵심 인재를 영입하며 기술 독립을 선언했다. 구글 역시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삼성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협력이 성사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경쟁력은 단숨에 급상승하게 된다. 다만 TSMC를 넘어설 만큼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종 성패의 갈림길이다. 삼성이 기술 검증 과제를 해결하고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네, 주요 증시 일정에 맞춰 특징 종목, 기업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일단 이 캐나다 수주, 잠수함 수주 관련해서 원래 결과가 6월 말에는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한 주가 밀리면서 현재는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가 있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7월 7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 무려 최대 100조 원 규모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고요. 1998년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2004톤급의 빅토리아 잠수함을 받았는데 그 4척을 최대 12척으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뤄서 독일의 티센그루프 마린 시스템즈와 경쟁을 하는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2개 적격 업체를 공개를 했는데 한화오션과 독일이 선정이 되면서 만약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되면 한화오션이 주계약자가 될 예정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은 핵심 참여자로 측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한화오션은 빠르게 좀 수입할 수 있다,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대규모 제조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조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고 확실히 독일 팀은 지정학적 이점과 나토의 좀 이점을 강조합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2-on-2 CD 프로그램에 이미 함유되어 있는데 그 안에 캐나다를 같이 엮어서 공동 공급망, 공동 장비 공급망 안에 끼워 넣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수주 결과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이렇다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 선정이 된다면 2030년까지의 일감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세 증권사 모두 일제히 바이를 외치면서 NH투자증권의 경우 단기 실적 상승보다도 일단 나토 진입 측면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스 등 후속으로 예상되고 있는 잠수함 수출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본계약 체결이 2028년 초로 예상이 되는 만큼 수주에 성공을 해도 주가 반영이나 매출 반영은 2029년 말 이후로 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IM증권 역시 2030년까지 안정적으로 특수선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해서 이 조선 사업, 국내 조선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고요. 유진투자증권의 경우는 캐나다 잠수함 현재 마케팅 비용과 이 특수선 4공장 신축에 따라서 고정비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데 또 그래서 수익성 압박도 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하반기 신규 수주 프로젝트와 제조에 있어서 좀 점차 완화가 될 전망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일단 한화오션이 선정이 되면 장보고 3 잠수함이 채택이 됩니다. 세계 최초로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가 동시에 적용이 된 3,000톤급의 디젤 전기 잠수함인데요. 이러면서 리튬이온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뜰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에 이번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데이비 조선소와 해군 함정 분야 협력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방산 쪽으로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계기로도 보여지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 그룹 방산 계열사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 쪽에도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원래 초창기에는 이 독일과 한화의 분할 발주, 수주 쪽으로도 좀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캐나다 국방장관이 분할 발주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아무래도 이번에 수주가 성공을 하게 되면 좀 다양한 기업들이 한꺼번에 수혜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나온 종목들 비롯해서 조선 관련 업종들 현재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만이 강보합권에 거래됩니다. 빅3 중에 이익 성장률 2026년 81%를 기록하면서 가장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이익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0.65% 상승하면서 23,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오션은 KDDX 최종 선정자로 좀 채택이 됐다. 어제 소식이 있었는데 크게 올랐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37% 파란불 57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조선해양 약보합권 HD 현대마린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선박 관리 업체를 하는 또 맡고 있는 기업인 만큼 3사에서 선박을 만들어내면 그걸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체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0.46% 파란불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있고요. SK하이닉스 미국 ADR 상장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의 월간 또 매출 변화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변동성 파고를 잘 넘을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오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